인공지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인공지능은 말이죠. 종류를 크게 세 가지, 그리고 좀 넓은 범위로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세분화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분류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인공지능의 종류는 약 인공지능입니다. 여기서 약은 강하다, 약하다 할 때 그 약이에요. 두 번째 분류가 강인공지능이거든요.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하냐라는 의문이 될 수가 있죠. 일단은 개념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약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존하는 모든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특화된 형태로 개발돼서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전부 다 약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제 적용된 기술들은 실제 현 상황의 AI라고 말하는 것들은 죄다 약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약 인공지능의 개념이 뭐냐면요. 스스로 생각을 하진 못해요.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거나 스스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진 못해요. 기존에 입력된 대로, 프로그래밍 된 대로, 물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정보를 가공해내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는 못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약 인공지능은 진정한 인공지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계 혹은 프로그램,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 인공지능은 스스로 뭔가를 하진 못해요. 애초에 컴퓨터를 거의 최초로 개발하다시피 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컴퓨터는 계산하는 능력에 특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컴퓨터도 이미 70년 정도가 흘러버렸는데 그 당시 1950년대의 컴퓨터나 지금의 컴퓨터나 기술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했지만은 스스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능력에 특화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지능을 가졌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게 약 인공지능의 정체예요. 자, 그러면은 강인공지능이 뭔지 감이 오시죠? 강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성을 컴퓨터 정보 처리 능력으로 구현한 기술을 강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란 얘기죠. 이거는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영화 아이로봇, 뭐 터미네이터, 자비스 등등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을 강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음모론이 튀어나와요.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지 비관론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런 게 튀어나오는데 아직 강인공지능은 개발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나 기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기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점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혹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에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게 되면은 더 이상 인간은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엔 인공지능도 만들 당시에는 사람이 만들겠지만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는 순간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뭔가 터치를 하거나 개발 과정에서 손을 댄다는 거는 비효율이에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더 똑똑하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하면 되니까. 그거를 특이점이라고 하고 그 특이점 때문에 음모론이나 비관론이 발생을 합니다. 그 비관론이 매트릭스고 터미네이터고 아이로봇입니다. 이러한 영화들에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AI, 즉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해버린, 인류를 말살해버린, 혹은 인류의 반기를 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특이점이고 인공지능에 대한 비관론이에요.
사실 이게 아주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영화나 소설에서 이미 등장한 얘기예요. 이만큼 등장할 정도로 등장했으면은 한참 전부터 퍼져 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특이점이 딱 닥치면은 어떻게 되냐? 특이점 이후의 인공지능을 초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지능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컴퓨터 혹은 기계, 프로그램, 이거를 초인공지능 혹은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학자들이나 아니면 IT 관련 유망한 기업의 회장이나 전문가들은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2017년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30년 내로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슈퍼 인텔리전트, 즉 초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을 해결하고 핵전쟁의 위협을 막는 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2017년 같은 해죠. 이 같은 해에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미래학자거든요. 이 사람은 비관론이에요.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순간 더 이상 인간은 인공지능한테 간섭을 할 수가 없고, 인공지능은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서 인간을 재단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대표적인 게, 인간은 초지능, 이것도 기계나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는 존재할 테니까 거기다 법칙을 집어넣을 수 있을 텐데, 거기다가 초지능의 최종 목표를 인류가 행복해지도록 해라. 거기에 더해서 인간한테 해를 끼치지 마라. 요렇게 입력을 해 넣었다고 생각을 할 때, 초지능, 초인공지능은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 쾌락중추에다가 전극을 박아가지고 그걸 자극하면, 그리고 인간을 식물인간 상태로 두고 그걸 자극해서 계속 행복할 수 있도록 정기적 신호를 쏴주면은 인간한테도 이득이고 더 이상 인류가 불행해질 일도 없다. 요렇게 판단하고 시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인류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보다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관련해서 그런 걸로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놨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그러면 인공지능의 종류를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인공지능은 약이 약하다고 할 때 약인공지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 영어에서도 weak AI라고 합니다. 요거는 현재 AI 수준,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다. 입력받은 값으로만 수행이 가능하다. 그게 현재 인공지능 수준이고요. 이거는 구글 맵, 자율주행 자동차, 구글 번역, 페이스북 추천, 넷플릭스 추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다 약인공지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강인공지능은 뭐냐? 인간과 같은 사고가 가능한 인공지능의 수준에 도달을 해야,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강인공지능, 스트롱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터미네이터라든지 매트릭스라든지 어벤져스에 나오는 자비스라든지 이런 정도는 돼야 강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초인공지능은 아직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지만 스스로 사고할 수 있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인공지능을 개선하고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앞으로 1000년 동안 쓸 수 있는 신에너지 자원을 만들어내봐.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요구, 심지어 인간도 아직 못 푼 이런 요구도 초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해내고 조사하고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초인공지능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거기에 합쳐서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지 비관론이라고 해야 될지 특이점에 따른 인류 멸망이 가능하다는 썰. 이 정도면은 어디 가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서 썰 풀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가 제가 원하는 수준이에요. 아무튼 간에 인공지능 종류도 알아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인공지능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해도 대단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게 이미 약 인공지능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사례를 좀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밍 관련해서 게임 관련한 A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AI의 역사에서도 얘기했죠. 1997년에 이미 체스로 인간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알파스타라는 AI가 스타크래프트,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다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2 이야기입니다. 알파스타라는 AI가 이미 스타크래프트 유럽 프로게이머를 상대로 11전 10승을 했고 유럽의 배틀넷에서 상위 0.01%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미 인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명한 스타크래프트 AI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끼리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거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컨트롤,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략을 컴퓨터들은 수행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물리적 한계라든가 생각하는 속도의 한계 이런 거를 이미 초월해 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이게 강인공지능이 아닌 이유는 얘는 스타크래프트밖에 못해요. 다른 건 못해요. 그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방법으로 개발이 된 AI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AI가 사람 이긴 것만 얘기했죠. 근데 사실 AI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게임들 살펴보면 NC소프트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게임사 NC소프트는 이미 게임에 그것도 보스 캐릭터에다가 보스 몬스터에다가 AI 기술을 적용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 보스는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전투력 같은 걸 평가해가지고 보스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싸울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서 특정 그룹한테 버프를 자기가 판단해서 나눠주고 어느 쪽은 디버프를 주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을 함으로써 최대한 그 게임에서 그 보스 관련해서 있는 그 지역에서 많은 유저가 죽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AI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게임 내에 대한 얘기고요. 넥슨 같은 경우에는 욕설, 즉 비속어를 사용하는 유저에 대해서 밴을 때리는 거를 AI에 이미 적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욕설 유저를 찾아내려면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채팅의 한계도 있을 뿐더러 사람은 쉬어야 되잖아요. 밤엔 자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야죠, 최소한. 근데 컴퓨터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모든 채팅 내역을 감시할 수 있고 쉬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비매너 유저들을 밴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 게임사에서는 AI 기술을 사용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의 인물 사진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게임 캐릭터의 외양을 생성해냅니다. 그걸 자동으로 자기가 합성을 해가지고 게임 캐릭터를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100만 건 넘게 캐릭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마치 유저인 것처럼 AI를 통해서 조종이 되고 유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저거 유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활동을 하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런 첨단 기술 아니어도 흔히 말하는 게임에서 NPC라고 말하는 것들, 비록 하는 일이라고는 말 걸면은 지정된 대사를 내뱉고 똑같은 물건이나 팔고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지만 그것들도 프로그래밍 된 바에 따라서 일종의 약 AI, 즉 낮은 수준의 AI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게임이라는 분야 자체가 AI를 적용하고 시험하기가 워낙에 좋은 분야예요. 워낙에 클라우드 컴퓨팅 때도 얘기했지만은 게임이라는 분야 자체가 첨단 기술을 시험하기에는 정말 좋은 분야입니다. 아무튼 게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공지능 비서가 있습니다. 아까 몇 차례 예를 들었죠. 어벤져스에 나오는 자비스, 오른쪽 위에 사진 올려놨습니다.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의 비서, 자비스. 이 자비스가 AI 비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AI 스피커들이 이미 널리 보급이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다들 시리나 빅스비가 아마도 깔려 있을 겁니다. 삼성이나 애플 핸드폰이 아닌 경우에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깔려 있을 거예요. 이것도 다 AI 비서거든요. 이런 AI 비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2017년에는 25억 달러 규모였다고 하는데 2023년에는 25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시리가 어쩌니, 빅스비가 어쩌니, 구글 어시스턴트가 어쩌니, 뭐 AI 스피커가 어쩌니,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워낙에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AI 비서의 핵심 기술은 누가 뭐래도 음성인식인데요. 다만 음성인식 기술은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은 아직은 만족도가 50%도 안 되는,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해야 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AI 비서 뭐 이 정도 하면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 있냐면 챗봇도 있습니다. AI 챗봇이라고 하는 것들. AI 챗봇 하면은 가장 먼저 저는 이루다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끝이 안 좋아서 이루다는 이미 망해 없어지긴 했지만 그거 말고도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챗봇을 활용하고 있어요. 홈쇼핑, 은행, 택배 뭐 이런 데서 민원 처리나 상담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챗봇이 현재에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쉴 필요도 없고요. 입력된 정보에 따라서 일관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실수할 일도 없고요. 일관된 답변은 고객한테 혼선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인터파크의 쇼핑 도우미라든가 현대카드의 상담하는 챗봇이라든가 또 시드니 대학교는 특이하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행정처리 그런 것들 질문이 오면은 답을 해줄 수 있는 챗봇이라든가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챗봇이 존재하는데 호주축구협회에서 메신저 기반 챗봇이라든가 레고에서 자기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 도우미 챗봇으로서 있는 라이프라는 챗봇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AI 챗봇들이 이미 여러분들 곁에 인터넷에 널리고 널렸어요.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처음에 4차 산업기술 설명을 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야말로 4차 산업 첨단 기술의 집약체에 가까운 기술이라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통신, 센서, IoT, 그리고 빅데이터 얘기하면서도 설명했죠.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하면서도 설명했죠. 앞으로 나올 많은 기술들에 대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거의 항상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도 제가 강의로 한번 다룰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외에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AI 기술은 우리 주변에 인터넷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고요. 굳이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현실 세계에서도 로봇에 적용되는 등 수많은 기술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 삶을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은 AI와는 완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이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래도 뭐 대표적인 것 조금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집어보자면은 하버드대 연구팀은 AI를 활용해서 수술하는 로봇도 개발을 했고요. 덴마크 기업은 로봇을 활용해서 완전 자동화 농장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한번 시도됐다가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애완동물 이미 개발돼서 상용화해서 팔고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다가 각종 첨단 기술 360도 회전 카메라, 레이더, 5G 모듈, 인공지능 이런 걸 장착한 로봇 선박을 운용 중에 있고요.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완전 선두그룹이죠. 여기서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라인에 AI 로봇을 투입해가지고 생산 효율을 엄청나게 높였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만 소개해도 AI 자체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고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됩니다.